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요즘 들어서 경매 시장에 꼭 뭔가 하자 있는 물건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물건이 왜 나왔지? 할 정도로 조금 정상적인 물건이 돌아다니더라고.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끔 나오는 물건을 항상 경매 시장에는 뭔가 하자 있는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도 하고 약간 경매는 저렴하게 사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또 경매 물건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선입견이야,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하자가 없고 내가 이 정도의 하자는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솔직히 내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감정 가격이 얼마니까 나는 감정가 대비 몇 프로에 받겠다. 이거는 좋게 말하면 경매니까 이렇게 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욕심이야, 그거. 그렇죠. 그리고 뭐 주변에 낙찰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5%다. 그럼 이 물건도 85%에 낙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거를 약간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경매 물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조금 괜찮다라고 보는 물건은 감정 가격에 나는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꼭 감정가 얼마예요? 감정가에서 높게 쓰면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땅값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지. 뭐 개발 호재가 크게 있다가 그 개발이 미뤄졌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푹 떨어지지만 그렇죠. 개발 호재가 없었는데 점점 오르는 것은 거의 일반화된 그런 이야기야. 이 물건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 어떤 물건이에요? 2021 타경 2498 물건이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물건인데 사실상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조그만해. 길을 끼고 있고 토지 면적이 52평.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특수한 물건,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물건. 그렇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감정 가격이 의미 있겠어? 그러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농지로 쓰이고 있고요. 뭐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농지로 쓰이고 있는 네. 지역이 아니라 사실상 저쪽 농지로 쓰이고 있지 않은 묵은 데, 아,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묵은 밭이야. 아, 이 앞에가 아니고 여기 뒷부분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토지도 그렇지만 저렇게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라버리면 네. 일반적으로 감정을 내리더라도 감정 가격이 낮아져. 이게 똑같은 토지인데 여름에 감정 가격을 매기는 거하고 겨울에 감정 가격을 매기는 거하고 전혀 달라.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 좀 심겨져 있는 거하고 이렇게 묵전이 되어 있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그렇지, 좀 묵전이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 사람의 손을 좀 탔냐 안 탔냐에 따라서 감정 가격이 또 조금 유동적인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별로 없지. 그렇죠.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 부분은 함께 좀 찍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 이게 제시회 건물인가 보네요.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컨테이너니까. 사실상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경매에서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있어도 저거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저거야 지게차를 한번 뜨거나 크레인으로 저 구멍 여기 구멍에다가 줄 매달아 갖고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유무를 나는 어떻게 보냐면 과연 이게 이동이 가능하냐, 이동이 가능하지 않냐. 아니면 딱 이걸로 봐. 철거가 그냥 쉽게 되느냐. 그렇지. 뭐 저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법정 지상권 성립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이런 거는 오히려 좋죠. 그 주인한테 사면 되잖아요. 그렇지. 뭐 사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네. 오히려 있으면 더 좋더라고요. 농막으로 쓸 수 있고 창고로 쓸 수 있고. 지금은 풀이 수북한데 만약에 어떤 겨울철 정도가 돼가지고 땅에 좀 정비를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1, 2천만 원의 가치는 후컨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 그럼요. 자,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가 핫한 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 이쪽 지역은 사실상 큰 땅은 커서 좋고 작은 땅은 손바꿈이 빨라서 좋고 그렇죠. 그렇게 단점이 있는 지역이 아니야. 자, 김포 지역이고요.
계곡리라는 곳이고 이렇게 큰 56번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뭐 그냥 음. 땅 떨어져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사실상 어떻게 건축물이 좀 지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저렇게 묵혀 있다, 묵혀 있지 않다 이런 것으로 가치를 떨어질 곳은 아니라고 봐. 그렇죠. 그리고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장 예를 들어서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가능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 투자반 회원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또 낙찰 받기까지가 조금 드라마틱했어. 그렇죠. 이게 지금 10명이 입찰을 했는데 사실 입찰하신 분은 11분이죠. 11분. 그 말은 뭐냐면 11분 중에 한 분이 1등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6,500? 6,500으로 1등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장을 잘못 찍으셔서 무효가 되고 우리 2등이셨던 우리 회원분께서 저 금액에 4,780만 원에 낙찰이 됐죠. 저 10명이 입찰을 했어도 아마 지금 최저 매각인 3,200 이쯤에서 낙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죠. 아마 이 금액대는 거의 4천만 원을 넘기냐 마냐 아니면 감정 금액을 넘기냐 마냐 그 싸움이었지 여상황에서 3,200, 300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찰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게 단기 투자가 아니고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 지금 500, 1,000만 원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500,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6개월, 7개월 그 그렇죠. 수준의 가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 2년, 3년 정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저 가격은 굉장히 싼 금액이지. 그렇죠. 솔직히 차순위로 해서 낙찰을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6,500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도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 만약에 2년 후에 이 토지가 어느 정도 적정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7천이나 8천 정도 최소 그렇죠.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아까 보시면 컨테이너 농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도로를 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그냥 거기서 주말 농장처럼 즐기시면 되는 거죠. 시간이 갈 때까지 농사 지으시고 애들이랑 같이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토지거든요. 가격 상승은 사실상 뻔히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저 금액이 떨어졌다. 감정 금액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것에 갇혀버리면 사실상 경매에서 낙찰률이 현격하게 떨어져. 그래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 경매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생각을 버려도 어느 정도는 이 제값 주고 살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게 되면 경매 시장에서 제대로 된 물건이 나와도 경매니까 라고 식으로 해서 금액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자기와 낙찰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좀 경매 시장에서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면 시장의 가치보다는 좀 더 미래 가치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이게 부동산 경매하면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물건을 굳이 내가 처리해야 고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물건, 하자가 없는 이런 물건도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면 굳이 어려운 물건 하지 말고 이렇게 소액으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물건 하나씩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은 솔직한 말로 해서 판다라기보다는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에게 점점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